오늘의 기조 강연은 Explainable AI, Where We Stand, Why It Matters, and What Comes Next.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현재, 중요성,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연을 해주실 연사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이신 이수인 교수님입니다. 이수인 교수님은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2024년에는 여성 최초로 삼성 호암상 공학상을 수상했고요.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24 헤럴드 기업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맡는 등 세계 산업계와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찰을 함께 나눠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수인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멋진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워싱턴 대학교 컴퓨터 과학 앤 공학 교수 이수인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많이 안 해봐서 조금 서투를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습은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기조 강연에서는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의 개념을 소개하고 저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생생한 연구 결과,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기술이 AI의 실생에 적용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교수의 연구는 저희 컴퓨터과학과 PhD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과 그리고 MD, PhD 학생들, 의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NIH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펀딩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연구팀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자, first AI, 설명 가능한 AI의 원리와 기법,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B, biology, 암 또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와 같은 복잡한 질병의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 그리고 C, clinical medicine, 임상 AI 모델 또는 검증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발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에서는 전통적인 개념의 설명 가능한 AI를 소개하고 이 Explainable AI, XAI가 헬스케어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저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XAI가 AI 모델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구축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자, 저희 랩에서 나온 논문 결과들은 네이처나 란셋 등 여러 저널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 가능한 AI의 목표는 예를 들면 디멘시아 발병 예측 모델과 같은 그런 AI 모델에서 왜 특정한 이런 아웃풋이 생성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곧 디멘시아에 걸릴 거라고 AI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환자의 여러 피처들과 그리고 잘 트레이닝이 된 AI 모델이 있다면 이런 결과는 제법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환자당 feature X라고 있는 게 이제 demographic information, clinical data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자 정보들, 많은 정보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피처라고 하는데 이런 전통적인 AI 패러다임에서는 왜 이런 특정한 예측이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렇게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대 AI 모델은 이런 전통적인 단순한 모델, 리니어 모델과 같이 단순하지 않고 또 워낙 복잡해서 블랙박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AI라는 분야가 생기게 됐는데 그 목표는 이런 블랙박스 AI 모델의 출력을 각 개별 예측에 대한 입력 피처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리니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마치 리니어 모델인 것처럼 어떤 피처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XAI 방법을 개발해 왔고 그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예는 사진 여기 나오신 것 같이 스캇 럼버그와 같이 주도한 SHAP입니다. 샵은 모든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론이고 그리고 이 분야의 다른 방법들과 차별되는 강력한 이론적인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과학기술자 대회니까 그리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전산학적으로 어떻게 샵이 동작하는가 워낙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니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샵은 특정 피처 I가 많은 이제 디멘시아 모델에서 많은 그런 피처들 중에 딱 한 가지가 모델 아웃풋을 얼마나 바꾸는가로 그 중요성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는 다른 피처들이 그 모델에 같이 쓰여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샵은 가능한 모든 피처들의 부분 집합들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그 피처 I가 더해졌을 때 그 모델 아웃풋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평균합니다. 이 접근법은 Game Theory, Coalescent Game Theory라는 오래된 그런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 샵 또는 Shapley Value는 그런 fairness axiom과 같은 방법론으로서 바람직한 특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그렇지만 모든 피처들의 부분 집합을 고려해야 되는 계산량의 부담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산학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랩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해서 많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 방법을 개발해서 한 사람당 디멘시아 프리딕션과 같은 그런 예측, 의학적인 예측 모델을 썼을 때 어떤 그 환자의 일면이 피처가 중요했는가를 수치로 알려줍니다. 이건 디멘시아 예측 모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나 아니면 모텔리티, 이 사람이 10년 후에 살아있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예측, 그리고 또 병원에서 수술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병원에서 병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예측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서도 어떤 피처, 환자의 피처가 중요했는가를 알려줍니다. 이게 설명 가능한 AI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저희가 랩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도했던 프로젝트는 마취과 의사들과의 협업이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받게 되는데 하이폭시미아라는 그런 안 좋은 컨디션이 생기면 환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나 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블러드 옥시전 레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미리 하이폭시미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5분 후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프레시언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런데 그냥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설명도 해줍니다. 환자의 여러 가지 특질들, 피처들,
나이, BMI, 여러 가지 disease,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환자의 physiological signal, 뭐 blood pressure 아니면은 뭐 심장 박동수 이런 여러 가지 피처들을 입력해서 5분 후에 얼마나 많은 확률로 하이폭시미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피처가 기여했는지, 하이 BMI,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환자의 BMI를 수술 중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면 tidal volume이라는 거는 환자는 마취에 있을 때 벤틸레이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공기를 내뱉는가, 이게 tidal volume인데 그게 벤틸레이터 세팅이 있어요. 이런 피처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를 본다면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explainable한 AI가, 설명 가능한 AI가 의사들에게 그 예측 이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환자가 하이폭시미아가 일어날 확률이 폴드 리스크가 2.4배, 그렇게 높은 확률도 아니고 또 낮은 확률도 아닌데 결국 이 환자는 하이폭시미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그 예측 결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줍니다. tidal volume, 그리고 height and weight, 어떤 피처들이, purple colored 피처들은 리스크를 늘리는 피처들이고, 그리고 green colored는 리스크를 낮추는 피처들이죠. 그래서 이 explanation bar을 90도로 회전해서 타임에 따라 이렇게 horizontally 스택을 하면은 x-axis가 시간이 되도록 시간에 따라 어떻게 모델의 설명, AI의 설명이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하이폭시미아가 일어날, 이 위험한 컨디션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어디에 왜 그런 AI가 예측을 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들과 함께 테스트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웹으로 모든 의료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시점에서 5분 후에 하이폭시미아가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를 서베이를 했는데, 의사들만 일을 하면 그린 컬러드, 이게 스탠다드 ROC 커브라고, 이게 가장 언제나 높을수록 좋은 그런 예측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AI, 머신러닝 이 분야에서. 그랬을 때 의사들이 이 프레시언스 시스템과 같이 일하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저희가 증명을 해서 커버 페이퍼에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말하자면 2.4 밀리언 하이폭시믹 이벤트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 예는 저희가 처음으로 설명 가능한 AI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했었던 연구고, 가장 최근 연구 결과를 낸 그 주제는 biological한 age입니다. 생물학적인 나이. 모든 사람들은 생일을 바탕으로 chronological한 ag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biological한 age의 개념은 얼마나 healthy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demographic information, 그리고 랩 테스트, 1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결과들, 그리고 lifestyle, 이런 questionnaire, 설문조사, 뭐 운동을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담배를 피는가, 술을 마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800 피처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biologically 몇 살인가, 예를 들어 보이면 65세인 사람은 biological age는 72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AI라는 것은 어떤 인자가, 어떤 피처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캔서 다이그노시스를 받으면 1.6년이 늘어나고, 그리고 시스템 C는 신장의 기능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것이 너무 높으면 바이올로지컬 에이지가 한 해 더 늘어나고, 이런 식의 설명 가능한 AI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여러 가지 disease, circulatory disease 아니면 neoplasm cancer related, 그리고 뭐 respiratory, 여러 가지 종류의 disease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계산하는 기법을 디벨롭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전자를 분석해서 유전자적인 그런 연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Enable Age, Explainable Biological Age라는 방법론을 개발했는데 또 다른 많이 쓰이는 생물학적 나이 계산법보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바이오 에이지와 피노 에이지라는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5년 후에 이 사람이 사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예측을 정확히 했다는 결론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저널 란셋의 표지에서 강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단은 보셨고 얼마나 설명 가능한 AI가 중요한지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보셨습니다. 자, 이젠 정말 재밌는 파트가 Explainable AI가 이렇게 설명만 해주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AI 시스템을 검증하는지 AI가 실수를 할 때 검증할 수 있는지 이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 중반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많은 AI 모델들이 생겨났어요. 체스트 엑스레이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가를 판단해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ROC 커브에서 그린 컬러드 다른 병원의 데이터를 얻어서 검증을 했을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 가능한 AI를 통해서 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가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체스트 엑스레이, 지금 일반적인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고 계시고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설명 가능한 AI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인풋 피처로 들어왔을 경우는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그게 중간에 saliency map이라는 개념인데 빨간색으로 점이 찍힌 곳이 AI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clear lung basis, 렁이 깨끗해 보이는 것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는 의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되지만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에 찍혀진 문자들, 이걸 laterally marks라고 그러는데 left or right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들은 AI 시스템은 절대로 이거를 바탕으로 코로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환자가 하고 있는 메디컬 디바이스, 지금 이 경우는 페이스메이커인데 그걸 바탕으로 코로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옳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왜 오작동을 하는지 다른 병원의 데이터를 얻어서 검증을 하면 왜 오작동을 하는지 밝혀냈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 코로나 끝나갈 무렵에 엄청나게 몇백 가지의 그런 비슷한 모델들이 돌아다녔고 세계 어느 곳에서는 인도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리소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PCR 테스팅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실제로 쓰이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1년 후에 네이처에서 크게 강조를 얼마나 설명 가능한 AI가 의학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논문만 강조하고 이렇게 co-first author들을 제 공동 제일 저자들을 사진을 이렇게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학과 MD를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학 박사를 끝낸 학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I 시스템이 의학이나 헬스케어 분야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마톨로지입니다. 지금 셀폰에서 지금도 찾아보시면 앱 스토어 가시면 굉장히 앱이 많아요. 피부에 조금 이상한 조직이 있을 때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멜라노마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5가지 많이 알려진 그런 AI 디바이스들을 5가지를 골랐어요. 2개는 아카데믹 모델이고 하나는 네이처에 난 그런 디바이스고 2가지는 커머셜 디바이스면은 그냥 앱스토어에서 발견한 많이 쓰이는
모델들, 그리고 컴피티션에서 1등한 그런 모델들, 그리고 레플리케이트를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코로나 그 예시에 든 것과 같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앱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부과 의사를 만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피부 사진을 찍어서 이게 멜라노마인지 아닌지, 결과적으로는 이건 멜라노마가 아닙니다. 비나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설명 가능한 AI를 통해서 어떤 부분,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그 AI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봤을 때, 이게 아까 소개해드린 샵이나 그런 방법론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건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지금 빨간 점이 있는 위치는 그냥 이 피부의 포텐셜 리전을 그냥 다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전산학적으로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성 AI를 이용했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를 약간 바꿔서 그 AI가 이게 암이도록 생각하게, 그렇게 생성 AI,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지는 좀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는 걸 블루 와이트 베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의사들하고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전문가 텀도 많이 배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멜라노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은 이 AI 시스템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피부과 의사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생성 AI를 이용한 설명 가능한 AI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여드리면 다른 데이터를 모았을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스킨 이미지를 약간 변형해서 그 AI가 암이 아니도록 생각하게, 그리고 암이도록 생각하게, benign versus malignant, 이렇게 많은 페어의 이미지를 모으면 그 사이에 이 두 이미지의 차이점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의 특질이 암이라고, 그 AI가 암이라고 생각하게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전문가들, 피부과 의사들하고 일한 결과 여러 가지, darker pigmentation은 보통 멜라노마의 사인인데, 다른 5가지의 모델 중에 한 AI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이 모델은 잘못됐고, 왜 잘못됐는가? darker pigmentation이라는 시그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오작동을 할 때 왜 오작동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특질들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설명 가능한 AI 기법입니다. 올해 초에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란셋에 제가 퍼스펙티브를 썼는데, 이런 생성 AI가 의료에 쓰이는 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제가 짧은 커멘터리를 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이 더마톨로지 AI에서 설명 가능한 AI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한 두 번째 방법론은 컨셉을 이용하는 겁니다. AI나 컴퓨터는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 그냥 이거는 픽셀 바이 픽셀 데이터예요. 매트릭스 아니면 텐서, 3D 매트릭스, 그냥 기계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 시메트리한지 에이시메트릭한지, 또는 보더 타입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컨셉을 자동으로 떠올릴 수 있는 AI가 있다면 설명 가능한 AI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 비전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써서 오픈 AI에서 최초로 디벨롭된 클립이라는 모델을 써서 더마톨로지 이미지와 캡션 페어를 이용해서 이게 좀 더 피부과 문제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더 유용하도록 100,000 페어를 써서 또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컨셉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그 컨셉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에는 컨셉을 AI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하고 AI가 더 커뮤니케이트 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그리고 왜 어떤 병을 어떤 컨셉이 기여하는가 멜라노마에 그런 좀 더 이제 설명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기조 강연에서는 두 가지 파트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 가능한 AI를 전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hopefully 이제 다 이해가 잘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AI 모델을 검증하는데 설명 가능한 AI가 유용한가, 그리고 설명 가능한 AI도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예에서는 생성형 AI가 얼마나 설명 가능에 기여하는지, 파운데이션 모델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 보여드린 연구는 아주 굉장히 작은 파트에 속하고요.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한 AI 기법과 이론들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하고 있고, 그 중에는 메디슨, 헬스케어 두 가지 example을 보셨고요 오늘. 그리고 캔서 바이올로지, 그리고 프리시전 메디슨,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바이올로지, 기초 생물학과 그리고 프리시전 메디슨, 테일리어드 메디슨 이쪽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와 같은 약이 없는 그런 병에서 약을 개발하는 테라피우틱 타겟 디스커버리 또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 랩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ABC 파트별로 이 논문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태그를 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의 논문 리스트를 보시면 좀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수의 연구는 교수가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저는 코드 한 줄도 쓴 적이 없고, 그리고 보여드린 그래프도 제가 그린 것은 없습니다. 다 모두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해주셨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생들과 그리고 MD, PhD, MD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NIH, NSF, 그리고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 그리고 제넨텍에서 제너러스한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